안녕하세요, 교수님. 최근 교수님의 영상을 정주행하다가 교수님께서 영상과 댓글에서 알려주신 대로 이 타이머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현재 밤에는 아티반, 로라제팜, 스틸록스, CR, 멜라토닌을 복용하지만 숙면을 취하지 못하며 4-5시간 정도만 깨어나고 낮에는 자도 졸리고 피곤해서 일상이 어려워서 최근부터 낮에 모다피닐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다피닐은 각성제입니다. 기면병 환자한테 쓰게 되는 졸음을 쫓아내는 각성제입니다. 잠도 4-5시간밖에 못 자고 낮에는 너무 졸려서 각성제인 모다피닐을 복용한다고 있답니다. 일단 낮 동안에 졸릴 때 30분 사용하면 될 것 같고 초저녁에 졸음을 쫓기 위해서 수면 서너 시간 전에 30분, 1시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언제 사용해야 될까요? 이분은 뭔가 불면증이 오래됐어요. 아티반, 노라제팜 이거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이고 약물이고 방광기가 10시간에서 20시간 정도는 긴 비교적 중간 정도의 방광기를 가진 벤조 약물입니다. 항불안제로 작동되고 수면 유도 효과가 있습니다. 스틸록스 CR은 스틸록스, 졸피뎀은 우리가 방광기가 서너 시간인데 너무 짧게 끝나니까 이걸 더블 코팅한 거예요. 졸피뎀 하나 안에 넣고요. 거기다가 잘 녹지 않은 코팅을 하나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졸피뎀을 또 하나 둘러싸게 해서 또 코팅을 했어요. 그래서 먹으면 첫 번째 코팅이 벗겨지면서 그 안에 들어있던 졸피뎀이 분비가 돼요. 그 안에 코팅된 거는 한 서너 시간 후에 녹는 걸로 만들어진 거죠. 약효가 2배, 즉 7시간 정도 가도록 만든 약입니다. 이렇게 벤조 약물도 드시고 스틸록스 CR 서방용도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4-5시간밖에 못 자고 낮에 너무너무 졸리고 피곤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서 각성제인 모다피닐까지 드신다고 합니다. 자, 이 문제는 뭘까요? 첫 번째는 약을 많이 먹는데도 밤에 깊이 못 자고 낮에 졸려요. 약의 부작용을 생각해야 됩니다. 로라제팜, 아티바는 방광기가 10시간, 20시간. 반감기니까 약을 먹으면 피크가 되고 반으로 주는데 10시간, 20시간 완전 없어지는데 한 이틀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이 약이 낮에도 약효가 남아있으니 약의 부작용으로 졸린 건 아닌가. 우리가 약을 과하게 먹으면 너무 처지고 어지럽고 졸린 걸 경험하듯이 약의 부작용을 제가 먼저 첫 번째 지적을 했습니다. 약의 부작용으로 졸린데 모다피닐로 그걸 깨운다. 쉽지 않죠. 우선 그 문제를 하나 생각해야 될 거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은 지금 약을 이미 오랫동안 드셨기 때문에 의존과 중독이 내성이 생긴 분이라면 약을 갑자기 바꾸면 안 되니까 약효가 좀 짧은 걸로 드셔라. 왜냐하면 각성도가 너무 높고 불안이 너무 심하고 공황장애가 너무 심한 사람은 이렇게 약효가 24시간 넘는 약을 복용해도 우리 몸이 우리 뇌가 너무 긴장도가 높으니까 약을 조금 낮에도 써도 조금 낮아져서 졸립지 않아요. 그리고 불안장애가 심하신 분들은 먹어도 낮에 안 졸려요. 밤에도 깊이 못 자고요. 우선은 이분이 긴장도가 높은 분은 아닐 수도 있고 밤에 잠자는 약으로 먹었는데 약이 안 되니까 아티반과 그 로라제팜이란 긴 약을 쓰신 건 아닌가. 그러니 낮에 긴장도가 높지 않으니 약에 취한 거 그게 첫 번째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는 약을 이렇게 써도 깊은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러면 수면이 부족하거나 수면의 질이 낮다면 낮에 졸릴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이런 이유는 뭘까요? 앞에 제가 첫 번째 설명과 조금 반대되는 얘기인데 불안과 긴장이 너무 높아요. 내 불안이 이렇게 높은데 약으로는 뇌를 누르는데 우리가 조금 긴장도가 높으면 약을 쓰면 이게 쭉 내려져서 우리가 자게 되지만 이게 더 높고 약으로 한계는 여기밖에 안 되면 긴장과 불안이 더 높으면 약이 잘 안 듣는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밤에 잘 못 자요. 중간에 깨요.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어요. 불면증이 심하거나 불안장애나 우울증이 심하신 분들은 수면제를 아주 약하게 쓰게 되면 효과가 없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그러니 잠을 못 자니 낮에 졸린 건 아닌가라는 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세 번째는 이분이 뭔가 수면 위생이 되게 나쁜 거예요. 일주기 리듬이 다 망가졌어요. 밤에 잠을 안 자고 자는 시간이 불규칙하고 우리가 해외여행 가면 시차 경험하는 것처럼 밤낮이 바뀌거나 밤에 제대로 못 자고 낮에 졸고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내가 아무리 자려고 해도 밤에 잘 못 자고 낮에 아무리 깨어있으려고 해도 낮에 졸려요.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 갑자기 떠나서 도착해보면 낮에 너무 졸리고 밤에 잠 못 자는 게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절로 된 거는 아닌데 너무 오랫동안 못 자니까 밤에도 못 자고 또 낮에도 졸리니까 낮에 처져 있거나 낮에 낮잠을 자면서 이 일주기 리듬이 규칙성이 깨져버리면 밤낮으로 졸린 게 생깁니다. 자도 깊이 못 자고요.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분은 아마 낮에 너무 졸리니까 리타이머를 구매한 거예요. 리타이머는 빛을 통해서 생체 시계를 자극함으로써 뇌가 깨우는 거지 않습니까? 약의 부작용이라면 리타이머가 들까요? 잘 안 듣습니다. 약에 취했는데
그리고 약 때문에 뇌가 억눌렸는데 이 빛을 통해서 광치료기를 통해서 생체시계가 활성화된다고 효과가 있을까요? 별 효과가 없어요. 이거는 중요한 건 생체 리듬을 높이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요. 두 번째는 수면 부족이 있을 때 리타임은 도움이 될까요? 약간 도움이 됩니다. 잠 못 자고 낮에 졸린데 낮에 잠에 못 자니까 수면 욕구가 높으니 그러면 광치력을 통해서 약간의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라는 거죠. 아티반이 문제죠. 이게 10시간, 20시간이 반감기니까 얘를 서서히 줄이고 같은 벤조 약물인데 약효가 짧은 걸로 대체해 보는 거예요. 갑자기 로라반, 아티반을 끊으면 더 못 자는 반동불면증이 생기니까 이럴 땐 약효가 짧은 거, 한 내가 자는 7, 6시간 동안만 작동되는 약, 그게 데파스나 자낙스가 되겠죠. 그런 약으로 바꿔치기 해서 약의 부작용으로 낮에 졸린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약효가 낮에까지 안 가는 약으로 바꿔치기 해라. 제가 주치의라면 저는 그렇게 처방을 드렸을 거예요. 모다피닐은 굳이 드리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수면의 질이 낮아서 잠을 깊이 못 자서 오는 거라면 이럴 때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 중요하죠. 우울증이 심하다고 한다면 우울증 약을 낮에 졸립지 않은 약물도 쓰거나 밤에 졸린데 우울증 효과가 있는 약을 써서 우울증을 개선시켜야죠. 그리고 잠이 어느 정도 자도록 도와주고 그게 되면 취미생활이나 스트레스 없는 활동을 병행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잠자는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수면 위생이 너무 나쁘신 분들은 낮잠은 20분 이내로 낮에 햇빛 쬐고 운동하게 하고 밤에 핸드폰이나 컴퓨터 같은 거 안 봐서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깨도록 스케줄을 짜드릴 거예요. 우선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랬고요. 제가 그렇게 답을 드리고 나서는 광치료기는 자고 깨는 시간이 규칙적이라면 아침에 자고 나서 눈 뜨자마자 광치료기 쓰지 말라. 내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강한 빛, 리타이머나 광치료기를 쓰게 되면 잠자는 시간이 조금 더 빨라집니다. 하루에 30분씩이요. 그때는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가볍게 스트레칭하거나 신문 같은 거나 책 같은 거 가볍게 보거나 그 정도 하시면 됩니다. 30분에서 1시간이 지나게 되면 생체 리듬은 이미 고정이 됐어요. 깨는 시간이 결정이 된 거니까 그 다음부터 빛을 쬐는 거는 생체 리듬이 앞으로 뒤로 당겨지는 게 영향을 안 주고 낮에 각성도를 높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또 오후에 해가 질 때 서너 시간 전에 또 쬐라. 낮에 졸리면 아무 때나 쬐라. 30분 이상 쬐라. 이런 것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